자,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좀 갔다 왔고 생각해보니까 음료수를 2캔이나 먹었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이 방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 저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네. 기자님이 한번 들어오셔서 네. 예, 팬가입을 한번 네, 중계하실 때 들어와서 네, 저도 몰랐는데 10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걸님이 또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또 안치홍 선수 아까 홈런 영상 때 물들어님이 또 승현 정현님 승현아트 정현님이 또 진상을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별풍선 모아서 이제 이제 아까 이 영상 보면서 그 물가방 얘기를 잠깐 했었죠. 네. 유승철 투수조 막내들이 서재영 1군 불펜 코치가 가방을 사줬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스펀지밥이었나요? 네,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 명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애들 매는 가방을 노란색 네, 노란 거 하나 처음에 노란 거 하나였는데 파란 게 추가됐습니다. 김유신 장군 거가 추가돼가지고 네, 거북이 등껍질보다 작은 거북이 등껍질 한 조각만한 가방을 그러니까 선수들이니까 얼마나 커 이런 저 하드웨어가 얼마나 좋아. 근데 조그만 초등학생들 가방을 메고 이제 그거 뭘 넣습니까? 이제 투수조가 이제 외야에서 몸을 풀 때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물을 막 담아갖고 이제 둘이 그 키 이만큼 크고 덩치 큰 친구들이 등이 이만하면 가방이 요만해요. 맞아요. 그 기아 타이거스 유튜브에도 있어요. 네, 그걸 메고 이렇게 동정걸음으로 막 뛰어가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참 저걸 메라고 한 코치님도 대단하고 메고 다니는 애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어디에서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되게 귀여운 가방. 네, 뭐 그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김여울 기자가 기사 쓰셨던데 유승철 선수가 그 가방을 잃어버려서 18,000 얼마인가 뭐 얼마 주고 똑같은 걸 샀다고.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닌다며. 세상에나. 그거랑 이제 오마이 타이거즈 항상 새로운 기자님을 모셔야 할 때 이제 채팅창에서 김여울 기자님이랑 또 이선호 기자님 모시면 안 되냐 이 이야기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선호 기자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선호 기자님이 옷에 대해서 이선호 부국장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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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약 100도 정도로 인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100도. 네. 거의 제가 보시다시피 제가 좀 두껍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접어야 돼요. 이렇게 깊숙이 인사하는 그런 높은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광주에 살고 계시죠. 특히나 이선호 기자님은 이선호 부국장은 야구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정말 최적화된 동선, 최적화된 동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제가 이제 85년생이에요. 그래서 저랑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연배가 비슷해. 저도 농담도 걸고 이제 좀 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또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 또 새로 맡아주셨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고급 정보는 거의 저희가 특히나 오늘 저희 단독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자, 엔트리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내용엔 없다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추가된 내용인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 오늘 1군 엔트리에 말소된 선수가 김유신, 홍건희, 서동욱 선수가 말소가 된 것이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KBO 공식 홈페이지에 떴고요. 서동욱 선수, 김유신 선수, 홍건희 선수 셋이 내려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기로 한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동섭 선수가 1군 갔다라는 그 이군 감독님의 멘트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용국 선수하고 김주영 선수가 1군에 아마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두 선수는 뭐 어떤 얘기가 어떻게 혹시 김유신 밝히실 수 있나요? 뭐 특별히 뭐 아니 그 올라오는 자원을 어떤 소스로 다 밝힐 수 있나요? 이거 좀 곤란하시면 안 밝히셔도 되고. 그냥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선수들이 내려갔고 올라오는 게 거의 이제 확정적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박흥식 감독님. 예, 이군 감독님께서 피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오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김유신, 홍건희야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선은 이제 서동욱 선수가 너무 아쉽다 하시는 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좌타 대타 1순위인 것 같아요. 네. 좌타 대타로 지금 이제 좌타 대타가 없죠. 그렇죠. 팀에. 네. 뭐 좌타라 하면 뭐 최정민 선수가 있긴 하지만 뭐 대타 롤은 네. 사실 서동욱 선수가 더 네. 기대가 되잖아요. 대수비 롤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 1군 말소 배경이 뭔지까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아직은 안 못했습니다만 나왔어요. 네. 뭐 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서동욱 선수에 대해서 중용을 안 할 것 같다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중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예, 예. 뭐 하지 않았을까 뭐 이제 그 정도고 이제 그래 뭐 서동욱 선수는 뭐 최근에 감도 뭐 선발로 특히나 나왔는데 좀 이제 삼진을 또 계속 당하는 모습이 살짝 있었고 조금, 예. 그러면 퓨처스에 젊은 선수들이 있지 않냐. 근데 왜 이 선수들이 먼저 올라오지 못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공식적으로 이래서 누구를 내리고 누구를 올렸습니다라는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네.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준 선수가 1군에서 올 시즌 2할 3푼 6리를 기록하고 퓨처스로 내려갔어요. 4월 27일 날 1군 말소가 되었는데 퓨처스에서 7경기를 뛰다가 5월 10일 롯데전에 퓨처스 경기 마지막 출전이었고 이 경기에서 한 타석만 소화하고 나갔기 때문에 네. 사실 일반 우리 기아 타이거즈 뭐 저도 물론입니다만 기아 타이거즈 팬덤에서는 등록을 시키려고 그랬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뭐 물론 경기가 자꾸 취소된 것도 있지만 퓨처스에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이제 이 처음에 기아 홍보 쪽에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이제 지금 기아는 실제 경기조 1군에 가까운 경기조가 3군이니 3군으로 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오늘 이제 박효식 감독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재활군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앞쪽 근육이 좀 손상이 와서 한 4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뭐 올릴 수가 없어서 못 올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았대요, 원래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관리를 하면서 뛰었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요 2군에 내려가서 이제 퓨처스에서 게임을 뛰는 상황에서 조금 감독님이 뛰는 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봤더니 조금 손상이 손상이 좀 확인이 돼서 그래서 무리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일단 재활군으로 빼서 이제 몸부터 만드는 걸로 그렇죠. 그 과정을 밟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햄스트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햄스트링은 이제 허벅지 뒤쪽 근육을 얘기하는 거고 흔히 얘기하는 거 그쪽인데 그렇죠. 뒤쪽 근육은 찢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냥 쉬어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는데 피카츄님이 잘 말씀해 주셨네요. 어디 있죠? 못 봐가지고. 햄스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앞쪽이어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앞쪽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좀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악은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몇 주가 걸리는 상황이 됐고 너무 급해. 올해 끝나고 입대해야겠네. 올해 끝나면 무조건 입대하자. 너무 급해. 급해요. 예. 워워. 아직 5월 14일. 워워. 만 21세 예. 워워. 아직 급해. 아직 5월 예. 아직 급해요. 예, 워워. 그래서 예. 아프니까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젊은 여기도 이제 왔었는데 뭐 댓글 언제 키울 뭐 젊은 선수도 언제 키우니 많이 뭐 사실 뭐 제가 판단했을 때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 그러면 최원준은 부상이니까 그래 알겠다. 그럼 박준태는 왜 안 올렸습니까? 같은 부상입니다. 이런. 대신 이제 역시나 이제 허벅지 근육 손상인데 더 앞에서 다쳤어요. 더 앞에서 다쳐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고 이제 목요일 그러니까 5, 6 김세현 선수가 나오기로 예, 예정돼. 17일 혹은 18일 정도에 퓨처스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28일 날 퓨처스에 나오고 그 다음이 없었거든요. 네. 박준태 선수의 퓨처스 네. 경기가. 그래서 아팠던 거예요. 아파서 못 뛰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박형식 감독님께서 1군에 진짜 올리고 싶은데 진짜 보내고 싶은데
한참 이제 페이스가 좋은 상황이었고 이제 좋은 상황에서 1군에 올려서 써봐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좋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아쉽다. 진짜 아깝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내야나 외야의 백업 그리고 최원준 선수는 어차피 올라올 선수잖아요. 근데 왜 이 선수들이 안 올라왔나에 대한 대답을 먼저 이제 네. 찾아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그리고 배경 유출을 좀 해보려고 유출을 하다 해보는 보니 거예요. 네. 우리가 뭐 김지혁, 이용욱이 올라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싶으신 대로 판단하시면 되고 네. 저희는 이제 왜 먼저 올라올 수 있고 예상이 되는 선수들이 안 올라왔을까에 대한 네. 대답을 이제 찾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돼서 지금 최근에 퓨처스 경기 라인업을 보면 원래 퓨처스에 계속해서 젊은 선수들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경기의 라인업을 보면 이호신, 홍재호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왜 그랬는지 좀 이게 그림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한참 경기에 나가던 선수들이 빠지고 하다 보니 이제 밑에서 다시 밑이 아니지 다른 데서 다시 불러서 좀 경기를 구성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또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김주영을 왜 쓰는지 이해 불가다. 그런데 현재 3루 백업을 그러면 누가 볼 수 있느냐. 우선은 이범호 선수, 정성훈 선수가 돌아가면서 선발로 나오죠. 대개 3루로. 네. 황윤호가 사실은 3루 백업으로 제일 적당하다고 모든 팬덤의 모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황윤호 선수는 유격 백업의 1순위죠. 네. 지금. 유격 백업의 1순위죠. 예. 이제 류승현 선수가 3루 자원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까 좀 이제 뒤에 이게 역시 같이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요것까지 좀 이어가 보죠. 원래 이제 퓨처스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투수 1명, 타자 1명을 제가 항상 뽑고 지난번에 황인준 선수가 네.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올라왔었죠. 고영창 선수와 이제 류승현 선수를 이번에 주에는 제가 선정해봤는데 류승현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배경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네. 예. 뭐 여러분들이 뭐 생각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예. 너무 욕만 안 쓰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예. 욕만 안 쓰시면 돼요. 예. 자, 류승현 선수 1997년생 광주 일고를 졸업했습니다. 2016년 2차 10라운드 지명을 받았고요. 176cm에 84kg. 올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는 26경기 나서 홈런 2개, 타율 3할 4푼 3리, 출루율 3할 9푼 8리, 장타율 5할 1푼 5리. 아주 비율이 스탯이 아주 예쁘게 빠졌습니다. 일단 박형식 감독님 말씀으로는 일단 주 포지션을 3루라고 하시고요. 타격이 지금 상당히 좋고 수비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대신 일단 현장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류승현 선수를 1군에 올려서 쓰는 것보다는 여기서 더 많은 경기를 뛰게 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건 확실하나 현재 퓨처스 야수진에서 최상위에 있는 건 확실하지만 조금 더 당금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멘트는 저희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퓨처스의 선수들이 스탯밖에 없긴 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군필은 아닐 것 같습니다. 97년생에 2016년 2차 10라운드면 군대 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그렇고 그러면 현재 이제 팀의 3루 백업을 누가 볼 수 있느냐? 전체 팀에서 그럼 김주영이 그 다음이긴 네. 해요. 지금. 찾고 찾으면 거기까지 가게 되죠. 예. 네. 유망주들을 올려서 경험치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그 말은 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뭐 김주영 선수에 대한 실망이나 뭐 기대 없으면 뭐 저도 뭐 여러분들의 반응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1군 짬밥을 먹어본 선수는 김주영이죠. 김주영이죠. 예. 김주영이죠. 지금은. 그리고 아직은 류승현 선수는 조금 더 담금질이 필요하다고 판단 퓨처스 스태프가 판단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믿음 야구 오지조라고 뭐 생각하실 분들은 뭐 어차피 견해가 너무 다른 네. 부분이라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유망주를 이제 1군에 올려서 뭐 흔히 말하는 바꿔 쓰자라는 말도 있고 뭐 경험치를 매기자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어느 팀이나 그런 선수들 뭐 키우는 선수들 와서 1군에 경험치 매기죠. 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5월 14일, 15일 된 이 시점에서 뭐 시즌 초반이니까 다 그럴 수 있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했고 유망주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유망주를 누구든 데려다가 1군에 쓰게 하면 알아서 클 것이다라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제 스스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아까 캐스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의 판단은 좀 존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이제 최원준, 박조치 이 얘기를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추측을 한 거죠. 아, 김주영을 왜 올렸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도 방송 전에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주영이 지금 시점에서 1군에 올라와서 어떤 롤을 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생각을 좀 하다 보니 어쨌든 이제 그 백업 자원의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찾다 보니 3루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렇게 돌고 돌아 그런 유추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 김주영 선수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프로니까 저는 뭐 김윤호 김윤호 누구야? 채팅창보다 헷갈렸네. 김주영 선수가 잘 하면은 자리를 잡는 거고, 못하면 퓨처스로 내려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이영욱 선수 대신 오준혁 선수를 한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그건 좀 그렇긴 하죠. 그거는 뭐 좀 생각해보. 오히려 그러니까 김주영 선수 논란보다 오히려 기회가 뭐 오준혁 선수에 가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은 오히려 더 그게 더 나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오준혁 선수에 대한 기대가 좀 꽤나 큰 팬 중에 한 명인데, 아직은 1군에서 참 빵 하고 터지는 모습이 그렇죠. 아직은 네. 사실은 이게 노수광 선수보다 오준혁 선수가 더 먼저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참 그렇죠. 네. 지금은 차이가 또 오준혁 선수는 트레이드 왔을 때 그 상태인 거고 어찌됐든 간에. 사실 오준혁 선수가 1군에서 좀 이렇게 구동백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군에서 좀 아쉬웠죠. 아 근데 그 꾸준히 기대 좀 줘야지라는 말이 뭐 동의는 해요. 대전제는. 네. 대전제는 동의하는데, 정은원 선수가 한화에서 지금 이제 정근우 선수 빈자리를 채우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몇 경기 보면. 근데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그 투런을 쳐버렸죠. 네. 그럼 누구라도 기회를 주고 싶죠. 예. 근데 참 슬프지만 아주 제한된 기회 속에서 정성훈 선수, 유재신 선수는 안타를 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한화에서도 보면 이제 엔트리 변경에 대한 한화 팬들도 보면 그게 있던데, 우리 팀은 비슷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데, 뭐 김태현 선수나 뭐 장진혁 선수, 장준혁이었나? 내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 예. 외야랑 일로 보는 그 자원인데, 또 뭐 이동은 이런 선수들이 1, 2군 계속 왔다 갔다만 거려요. 출전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한화 지금 계속 이기는 박빙의 경기를 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나올 자리가 없는 거야. 나올 자리가 실제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연소 야수가 뭐 우리 팀 너무 늙지 않았냐, 뭐 자꾸 30대다 하는데 윈 나우의 팀이라 그렇죠. 예, 윈 나우의 네. 팀이라. 예. 그러니까 2015년 그러니까 김탐독님이 처음 오셨을 때, 혹은 그 전 뭐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뎁스를 봤을 때, 그때 기아와 지금의 기아는 꽤 많이 다르거든요. 그건 다르죠. 예.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리빌딩을 천명을 하면서 성적이 동시에 나온 케이스가 됐지만, 어쨌든 리빌딩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의 기아 타이거즈는 어쨌든 2017년은 우승을 한 팀이고 연패를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유망주를 그냥 데려다가 얘 경험치 먹여야 돼라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몇 년 전과 좀 다르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좀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1군에서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퓨처스에서 꾸준하게 경기를 출전하는 것 역시도 아주 어린 선수들에게는 꽤나 이제 중요하고, 물론 뭐 리빌딩이 원래 뭐 그래요. 예, 리빌딩이. 그러니까 풀 시즌을 뛰어본다는 게 퓨처스에서라도 풀 시즌을 뛰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뭐 시즌 초반에 뭐 아직까지도 초반이긴 합니다만 극초반에 뭐 강백호니 뭐 양창섭이니 한동희 이런 친구들이 완전 리그를 씹어먹을 것처럼 막 기세가 올랐다가 좀 가라앉은 감이 있죠. 그러면 대략 지금 팀별로 한 3, 40게임씩 치렀잖아요. 그럼 결국 체력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게임 안 하거든요. 매일 주 6일 게임 하진 않잖아요. 아마 걔네들 거의 체력적으로 한 2개 학년치 게임 체력 썼을지도 몰라요. 시즌 수십 게임 하면서. 그러면 어쨌든 부침은 오게 마련이고, 그러면 퓨처스 리그에서라도 따박따박 주 6일 경기하면서 좀 자기만의 좀 경험, 노하우를 쌓고,
그러면서 좀 경험치를 거기서 먹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풀시즌을 치러보는 경험이 있고 없고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뭐 불펜은 투수가 없어서 쓰는 거죠.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곽빈이랑 박치국, 이영하가 왜 거기에서 네. 중요한 상황이 왜 나오는데 두산에 투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와서 잘하는데 어린 거죠. 그런 거예요 원래. 네. 그러니까 이영우, 콩재우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건 다 다를 수 있고 당연히 모두가 다 젊은 선수들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기를 네. 원하는데 시즌 전체로 보면 김기태 감독이 아주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예. 네. 어쨌든간 1군에 잠깐 경험치 잠깐 구경이라도 네. 시켜주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1군이 이런 곳이구나 어떤 체험도 중요하잖아요. 뭐 그렇긴 해요. 나지완 선수 올해 조금 이제 그게 부족하지. 이제 좀 결정적일 때 영향이 부족한데 이 선수의 최근 5년간 스탯을 보시면은 그 스탯 세탁으로 나올 수 있는 성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스탯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즌 초반에 한 4분의 1 정도 지난 거를 스탯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케이스가 너무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집착이 심하다. 다소 원래 좀 그렇게 보여. 믿음의 야구론 쪽으로 가는 이제 감독분들이 이를테면 2013 시즌 류중일 감독의 이승엽 기용. 처참합니다. 네. 지금 다시 보시면은 이승엽 선수의 2013 시즌 기록을 보시면 이 선수는 은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당시에 이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저는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무조건 절대 신성 불가의 차원이나 네.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네, 아니고 비판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팬이 아니라 기자이다 보니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지에 대한 유추는 계속 하게 돼요. 뭔가 그렇죠. 습관처럼. 왜 그랬을까? 예. 배경이 뭘까?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거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감독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신동섭 얘기를 했더니 쭉쭉쭉 이어 나온 게 이제 이영우, 김종혁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해서 뒤에 걸 막 하다 보니 최원준 아프고 박준태 아프고 이러니까 이게 약간 김주영이 김주영 선수한테 미안한 말일 수는 있지만 김주영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불렀다기보다는 약간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등말소부터 먼저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페북에 이제 내용은 적지 않고 네. 이게 등록 말소가 발표가 되면 놀라운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라고만 썼는데 실제 이제 오늘 말소만 났고 등록은 아마 이제 내일 갈 텐데 박준태 선수를 2군에서도 계속 추천을 했던 분위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성적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리빌딩의 진짜 첫 번째는 군대 보내기. 네. 군대 보내기. 그거는 지금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퓨처스를 봐도 왜 지금 젊은 선수로만 구성이 안 되냐면 너무 군대를 많이 보내놨어. 네. 투수들이랑.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구가 만다고 하죠. 딱딱딱 이렇게 맞아갈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해왔고 지금 그렇게 많이 가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올해 또 누구 돌아오고 내년 또 누구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순환은 되니까요. 어떤 군대 잘 보내는 것도 군단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박준표, 박진태 선수가 1군에 있었으면 작년에 추격조들이 그렇게 불지르는 일은 덜 했을 거라 저는 봐요. 네. 그런데 길게 보자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박준표, 박진태 선수가 빨리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이 나라의 남정네들이기 때문에 갔다 군대는 와야지. 가야 되고 그리고 경찰청 상무가 다 있을 때 빨리 갔다 와야지. 가야 돼요.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김기태 감독이 이제 경기 중에 때로는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경기 중에 이제 팬들이 잘 이해 못하는 또 혹은 좀 작전 실패나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서 좀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는데 길게 보면은 장점이 참 큰 감독 중은 저는 하나라고 보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이 팀에 와서 7등, 5등, 1등을 만들었죠. 현재 3년 지나서. 그리고 선수단도 젊은 선수들 다 군대를 보내놨어. 그래서 장단이 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장점이 크니까 성적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정도로 봐요. 예, 장단점이 있다. 다 잘하시는 감독은 여기서 감독 안 하시죠. 네, 딴 데 뭐 가시겠죠. 좌우놀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웬만한 국내 자원 감독 자원 중에서 좌우 안 쓰는 감독은 없습니다. 좌우놀이는 메이저리그도 합니다. 메이저리그도 합니다. 물론 이제 좌우 중시했을 때 내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죠. 네. 그건 당연합니다. 그 정도야 뭐 얘기할 수 있는 방이고. 그래서 뭐 이해를 해달라. 우리가 기아 타이거즈 공식 방송도 아니고 이해를 해달라가 아니라 이해할 구석은 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더라. 뭐 정도만 알아주셔도 이해할 구석은 있다. 해필 최원준, 박준태가 부상이다. 해필 1순위로 팬들도 알고 퓨처스 스태프들도 적극 추천하려고 했던 뭐 이런 선수들이 현재 그렇다. 그리고 김주영 선수가 뭐 수비는 뭐 그렇다 치고 공격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빠따를 시원하게 돌려줘서 공격을 되게 잘해줘가지고 뭔가 그 공격적으로 뭔가 더 좀 자기 그 팀에 보탬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폭격은 못해도 가격 정도만 해줘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우선은 수비에서 김주영이 나왔어라는 얘기가 김주영이 나왔다고? 이런 정도면 된다. 3군 스탯은 따로 정리해 놓는 게 없을 거고 큰 3군 의미도 스탯은, 안 두시는 게 나아요. 그거는. 우리 님님꼬님이 또 10개를 보령인삼님이 또 V11을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저것도 얘기해볼까요? 김기태 감독이 시프트 걸면 거의 다 실패하던데 성공하는 게 시프트 탓으로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리를 옮긴 게 잘 안 보이지. 이를테면 최용호 선수한테 거는 시프트처럼 확 걸었을 때 딱 이제 들어와 시프트 성공이다 하는데 한두 발 조금 이렇게 옮기고 뭐 들어온 게 잘 안 보이지. 근데 실패한 건 겁나 크게 보죠. 아니 저기 우중간에 왜 이렇게 뚫려 있어? 누구야? 왜 저기 가 있어? 중명수는. 그리고 시프트 같은 경우도 그 A란 선수에 대한 시프트가 만약에 A란 선수에 대한 시프트가 B가 있으면 이 B도 B 마이너스가 있고 B 플러스가 있고 B 다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A란 선수가 오늘 타격감이 정말 좋을 때는 일로 가는데 오늘 조금 밀려서 약간 가운데로 빠지더라 그러면 수비를 또 이렇게 빼요. 근데 만약에 이 타석에서 잘 쳐서 이렇게 빼버리면 시프트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수가 어쨌든 시프트는 확률 도박에 가까운 수비이기 때문에 그걸 뭐 무조건 시프트 뭐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보는 것도 살짝 조금 이제 뭐 무조건 뭐 이해를 해보자 응원을 하자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제 아마 내일 김주영 선수 또 등록 기사가 지금 없죠 아직. 특히 그리고 서동욱 선수 말소에 대한 기사가 방송 직전까지 저희가 봤는데 아직 못 찾았었는데 나오면 이제 네이버 댓글은 뭐 아마 난리가 나 있겠죠. 근데 꼭 그런 얘기보다는 뭐 왜 그런지 뭐 차차 좀 알아보는 뭐 그런 시간 자리였으면 좋겠다 뭐 정도입니다. 자, 뭐 여기서 뭐 정리하고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렇대요 상황이. 자 그러면 하준영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하준영. 자, 하준영 선수가 2018년 기아 2차 2라운드 지명을 받았고요. 182에 77kg, 역시 99년생.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퓨처스 9경기 나와서 2승 2패, 평자는 4.01, 24와 3분의 2이닝, 피안타는 29개, 피홈런 3개, 볼넷 9개, 삼진 17개. 선발로도 좀 나오다 최근에는 불펜으로 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1군에도 이름을 올렸었죠. 뭐 기록이 없을 뿐이지. 1군 한번 인트리 올렸다가 이제 2군에 내려가 있는 상태고, 뭐 박흥식 감독님의 평가로는 필승조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자원이다. 자원이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까 구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130한 8, 9 정도 나온대요. 박흥식 감독님. 네, 빠른 구속은 냉정히 말하면 아니거든요. 빠른 구속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질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질만큼은 확실한 것 같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던진다고 하셨고요. 뭐 지금 이제 딱 이렇게 보면 138, 9 정도 구속에 슬라이드 체인지업이면 좀 애매하죠.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승조 될 수 있는 자원이고, 그리고 99년생이니까 얘도 10대예요. 얘도 10대여서 세상에. 구속은 뭐 자연스럽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젊은 선수들이 프로 입단에서는 구속이 제일 안 나오는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프로 입단에서는 되게 구속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디도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스스로 그냥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몸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몸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커지는 것과 구속이 빨라지는 건 별개거든요. 근데 몸을 내가 잘 써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공을 빠르게 하려면 몸을 키워야 되는 건 확실하고, 그럼 이 과정을 밟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잘 던지는 놈들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난 놈들은 있어요. 예. 난 놈들은 있는데 모든 투수들이 다 난 놈들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모든 투수들이 난 놈이면 뭐 메이저리그에서 싹쓸이해갔거나 뭐 그런 일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애초부터 빨리 던지는 놈들은 빨리 던져요. 대신에 그러니까 요 댓글도 보면은 하시영 선수가 구속이 올라서 막 155를 던지 150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보다 구속은 꾸준히 올라가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139 던진 선수가 143만 던져도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그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뭔가 프로화 되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질문을 제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한준수 선수, 이제 2018년 1차 지명을 받은 선수죠. 퓨처스에서는 올 시즌 7경기 나와서 타율이 2할 5푼인데, 조금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이. 네, 손바닥 뼈에 좀 이상이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뼈인지는 감독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셨는데 어쨌든 뼈가 좀 안 좋아서 문제가 있었고 수술을 했고 전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반기? 하시네요. 예. 전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시고 그래서 좀 아쉽죠? 그러니까. 예. 신범수 선수는 요새 퓨처스 계속 뛰고 있더라고요. 네. 한승택 선수랑 번갈아 가면서. 캠프도 갔다 왔던 친구고 뭘 또 1차 지명답게 또 기대도 좀 많이 모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뭐 당장은 보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직 어린 선수가 또 이제 시간을 두고 예. 잡아야 되는 거니까. 부상이 또 오늘 좀 유독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 또 기대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선수 좀 부상 소식이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네, 여쭤볼 때마다 수술했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래갖고 되게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퓨처스에 잘 뛰다가 안 네. 나오는 선수들만 물어보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네. 왜 얘는 이 선수는 안 나와요? 이제 물어보면 되게 이제 부상이 있지.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자, 퓨처스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도 그렇고 잘 알기 어려운 퓨처스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타자는 아까 좀 앞서 했어요. 3루수를 주로 보는 류승현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고영창 선수의 모습입니다. 1989년생이고요. 지능고등학교 연세대를 나왔습니다. 2013년도 기아의 6라운드 지명을 받았고요. 189cm에 92kg. 올 시즌 퓨처스 12경기 나와서 1승 1패 1세이브, 25와 3분의 1이닝, 피안타는 28개, 삼진은 24개, 볼넷은 9개, 평균 자책점은 3.91. 최근에는 선발로 좀 던지고 있더군요. 예. 일단 감독님 박흥식 감독님 말씀으로는 구속만 놓고 보면 황인준보다도 한 2, 3kg 더 나온대요. 그러니까 140한 3 전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황인준 선수가 140에서 142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40한 2, 3까지 나온다고 하고 제구가 괜찮다고 하십니다. 제구 괜찮다고 하시고 대신에 이제 구종이 좀 단조로워서 슬라이더 외에는 딱히 이렇게 마땅한 뭐가 없는 레퍼토리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변화구를 이제 추가를 해야 돼서 이제 수수 코치하고 이제 연구를 엄청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구종이 단조로우면 불펜으로는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 투구 내용이 좀 되게 괜찮고 제구가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 찾아보니 저도 이제 좀 잊고 있었던 선수인데 나이가 우리 나이로 이제 30이 됐죠. 그렇죠. 네, 29세라서 나이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퓨처스에서 내용이 좀 괜찮다고 하시니까 아마 계속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좀 보여주면 아마 1군에서 뭔가 좀 변화가 좀 1군에서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훈 선수는 어깨가 조금 좀 최근에 뻐근하다고 합니다. 네.
자, 조금 무거운 얘기도 좀 섞여 있었는데 아무튼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뭐 사실 오마이 타이거즈가 아니면은 이 기아 선수들 특히나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의 소식까지는 알기가 어려운데 또 김동영 기자님 통해서 그리고 좀 추가를 하자면 뭐 류승현 선수의 뭐 오정환, 뭐 김석환, 노관현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퓨처스에서는 제 상위 그룹에 있는 것 같아요. 류승현, 오정환, 김석환, 네, 노관현. 네. 그 박효신 감독님께서 요 정도가 이제 좀 많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셨는데 오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체력 말씀드렸었는데 초반에 참 좋다가 이제 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살짝 페이스가 꺾였다고 하고 이제 뭐 김석환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노림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족한 면들이 이렇게 보여서 올해 하고 내년까지 바짝 주구장창 경기 내가지고 이제 경험 쌓게 해서 이제 뭔가 쇼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질하고 재능은 확실한데 아직까지 경험이 좀 부족하니 경기를 많이 나가게 해서 퓨처스에서 많이 뛰게 해가지고 경험치를 막 쌓은 다음에 일본에 또 써가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보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아 일루가 왜 차지하기가 쉽죠? 제일 빡센 자리인데 이범호, 김주찬, 서동우 돌아가면서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신정길 선수는 3군에서 주로 좀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말이 좀 그러네. 와닿았는데 중요하네요. 예, 뭐 퓨처스의 좋은 선수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2015년 같으면 얘네들 지금 1군에서 뛰고 있었을 거다. 정답. 예. 최원준이 2015년에 우리 팀에 있었어 봐. 받고 키우지. 2015년이었으면 1군에서 뛰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주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 지금 당장은 뭐 얘들을 올려다가 뭐 써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솔직하게 말합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격수의 강한올, 박찬호로 리빌딩 누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요 말씀을 그 경기력으로. 통화 말미에 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그렇구나. 그 심지어 2015년에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다시 작년에 우승했지만 그 전은 아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원준 클린업 확정.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팀이 달라지고 있어요. 뎁스가 두터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달라지고 있어요. 이 팀이 뭐 아직 우리가 확 체감이 아직 덜 돼서 그렇지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져야 되고. 자, 좀 이제 기분 좋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날 세이브를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날의 임창용 선수의 역투. 저 2.2이닝이 진짜 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점이 될 거는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아웃카운트 8개를 먹어준 게 사실 이제 역대 6번째 기록이 될 수 있었는데 배영수 선수가 며칠 차이로 이제 먼저 들어갔죠. 저 게임 끝나고 다음날 게임 끝나고 감독님이 김기태 감독님이 첫 마디가 임창용이 길게 잘 던져줘서 이겼다고. 누구 콕 집어서 고맙다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길게 던져줘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을 정도로 저때 공 기가 막혔었습니다. 딱 하나 실투였어요. 오재원 활동 진짜 그거 딱 하나 실투. 포크볼이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커브처럼 보멍떠서 뚝 떨어지는 게 그게 딱 걸려가지고. 물론 자료 영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장면. 그렇죠. 뭐 그 마음 뭐 동일합니다, 성캐님. 왜 이 76년생 베테랑 투수만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건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 방에 채팅창에 그런 얘기는 충분히 치실 수 있어요. 다만 3발 4발 하면서 표현만 하면 안 되지. 그 정도 얘기는 쓸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방산 갔어요. 그리고 이 수비는 어떻게 보셨어요? 유지신 선수의 수비. 이용철 해설위원은 좀 앞쪽에서 타구 판단을 빨리 해서 잡아서 2루 주자 움직이는 걸 막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타구가 멀리 뻗어서 잘 잡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 생각에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더 멀리 날아간 느낌이었는데 강민호 선수 타격 자세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기자실에서 이렇게 보는 입장이긴 했지만
살짝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에 잡혔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펜스 앞까지 워닝 트랙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멀리 가네라고 봤는데 뭐 이제 기아 팬덤 사이에서도 이날 이 수비 장면을 보고 좀 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자가 2루에 있는 상황이니까 네. 장타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단타가 나왔을 때 2루 주자를 홈에서 잡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강민호 선수가 멀리 치는 타자인 건 확실하지만 강민호 선수가 멀리 칠 확률이 있으면 차라리 앞으로 빼놓는 게 맞죠. 넘어가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짧게 들어오면 잡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그거는 선택의 판단이래. 선택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그럼 뭐 저 이용철 해설위원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제가 요즘 해설을 잘 안 들어가지고 그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꽤 멀리 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는. 네. 저기까지 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나 뭐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스태프들의 뭐 이야기, 임창용 선수에 대한 최고령 세이브 이후로 뭐 이런 세이브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1년 전에 그 요맘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4월이었나 요맘때였나 부산이었나 어쨌든 그 임창용 선수가 세이브를 했어요. 그 롯데전? 네. 3연전 와, 그 네. 임창용 시리즈 그거. 네. 그 세이브를 해서 그때는 이제 임창용 선수도 좀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오승환의 277 세이브를 깰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팀 분위기가 워낙 좋았고 본인도 공이 한참 좋을 때라 뭐 팀이 이렇게 좋은데 뭐 계속 이렇게 나가면 뭐 올해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현실이 되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러고 나선 마무리가 아니어도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올 시즌 첫 세이브 5월 그 어린이날 시리즈 그게 롯데전. 네, 맞을 겁니다 아마. 그 288일 만에 세이브를 기록을 했는데 뭐 최고령 세이브가 많이 이슈가 됐죠. 그리고 게다가 그 종전 기록도 네. 2016년 최영필 선수. 네, 최영필 선수가 네, 41세 11개월 9일 해서 이제 최고령 세이브가 됐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사실 자기는 최고령 세이브가 그렇게 뭐 좋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좀 민망했나 봐요. 네. 내가 그 자리여도 그럴 것 같아. 좀 민망했던 모양이고 이제 세현이 돌아오기 전까지 한번 단단히 잠궈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야구장에서 그 뭐 인터뷰나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대신에 뭐 구단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답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빼먹지 않고 빼먹는 건 뭐 아예 없고 뭐 요 두산전 2.2이닝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볍게 캐치볼 정도만 하고 정리를 했고 그 외에는 계속 자기 할 일 꾸준히 하고 따박따박 공 던지고 뭐 사실 후배들 입장에서는 하늘 같은 선배잖아요. 말 걸기도. 네, 하늘 같은 선배잖아요. 그래 두산전이었나? 김민식 포수 볼배 이제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약간 임창용 선수, 김민식 포수가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듣고 막 그럼 이 선수가 이제 본인의 힘으로 정말 찍어 누르던 어떤 그런 걸로 정말 지금까지 선수 생활 해오던 사람이 얼마나 그게 프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포수의 말을 듣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진짜. 95년도에 데뷔한 선수인데 95년생이 20대 중반이죠. 세상에나. 네. 95년. 2000년생이 프로에 입단하는 95년생이면은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 아닙니까? 문민정부 기억하십니까? 2000년생이 프로에서 뛰고 있는 정은원 선수 같은 경우. 2000년생이라길래 민증에 3으로 시작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1군에서 꾸준히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뭐 예전만 못할 뿐이지 지금 공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임창용 선수보다 더 좋은 공을 던지는 기아 불펜 투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예전만 못한 거지 지금 공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뭐 160을 지금 뭐 찍는 게 아니다 뿐이지.
요거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 좌타자에게는 좀 던지는 표정부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하긴 해요. 임창용 네. 선수가. 그래서 실제 기록도 좀 안 좋은데 24타석을 상대를 했고 피안타율이 2할 2푼 1리, 출루율이 4할 1푼 7리, 장타율이 6할 1푼 1리, POPS가 1.028. 그러니까 워낙 이닝이 적고 한타자에게 맞는 순간 이 세부 스탯은 불펜 투수들은 팍 하고 튀어요. 되게 상상할 수 없을 네. 정도로 굉장히 팍 튀어요. 네. 근데 내려가는 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우타석은 어마어마합니다. 40타석을 이제 상대했는데 피안타율 9푼 1리, 피출루율 1할 8푼 9리, 피장타율 1할 8푼 1리, POPS 0.371. 지렸다. 아니 무슨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타자만 상대했을 때는 손승락 선수보다 내용이 더 좋아요. POPS로는 손승락 선수보다. 마무리를 이렇게 던지는데 안 시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 은퇴를 왜 시켜요? 네. 가끔 보면.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세현 선수가 이제 말소가 되고 나서 마무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뭐 김윤동, 뭐 임창용, 뭐 이민우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독님께서 특유의 그 콕 집어 말하지 않는 그 뭐 집단 마무리로 갈 것처럼 뭐 이렇게 우욱 말씀하셨는데 그 모 기자분은 임창용 쓰겠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김윤동이 먼저 나오고 이제 임창용이 나오고 결국 임창용한테 마무리를 지금 맡기고 있죠. 그리고 잘하잖아요. 맞아요. 기아 순둥님 또 고맙습니다. 구독을 해주셨네요. 아 이제 다 아시는군요. 옆방에 누가 있는지. 네, 뭐 저희가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투수가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2018년 5월 14일 화요일 오후 11시, 밤 11시 반입니다. 15일 화요일 퓨처스 등판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퓨처스 경기에 등판을 하고요. 마침내 이제 공식 기록에 남는 경기에 등판을 하게 됩니다. 뭐 앞서 이제 3번 등판을 했죠. 4월 28일 한평에서 KT 3군전 2이닝 29개. 5월 4일 익산 KT 3군전 3이닝 46개. 9일날 연천 미라클 독립구단하고 5이닝 43구. 여기서 구속을 처음 냈어요. 144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140 중반에 구속이 나왔고 투구수도 늘렸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성민 선수가 3군하고 독립리그 구단에 던지면서는 약간 본인 공에 대한 확신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좀 더 센 놈들하고 붙고 싶다는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퓨처스에 한번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본인이. 네,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제 그 등판이 정해졌고, 이제 김희태 감독님께서는 이제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던지고 난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여기가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하다. 여기 엄청 좀 되게 좀 신중하세요. 되게 신중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이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건 윤성민 선수가 내일 나와서 몇 이닝 몇 구를 뭐 어떻게 던졌다 보다는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윤성민 선수가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 이 기사가 제일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내가 내일 15일이니까 내일 등판해서 뭐 지금 89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내일? 네. 89 정도. 이게 이닝으로 했을 때 한 5이닝쯤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박흥식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5이닝 동안 80개를 던져서 그 다음날 안 아프다. 그 다음날도 안 아프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내일 던지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던집니다. 그러니까 2번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퓨처스 리그 등판이.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15일. 15일 날 등판을 하고 그리고 그럼 22일이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퓨처스 등판 2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89 이닝으로는 5이닝. 그리고 그 다음 등판은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89 정도로 고정시킬 같이 수도 갈 있고.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 그렇게 등판 2번은 일단 세팅이 된 상태고요. 그 김희태 감독 말씀은 던지고 안 아파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얘를 부르니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좀 뭐랄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조심스러워하셨고 약간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네. 그게 언제 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벌써 하셨겠죠. 벌써 하셨을 텐데 뭐 그런 상황도 입장도 아니시고 본인이 괜찮아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늘상 이제 또 윤성민 선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 나오는 게 채팅창도 그렇지만 윤성민이 돌아왔을 때 선발이냐 불펜이냐. 네. 근데 이 이야기도 항상 또 갈리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할 때 1군 선발이 좋으면 그래 불펜으로 가야지. 네. 1군 불펜이 좀 괜찮고 선발이 좀 특히나 최근에 뭐 이번 지난주에 뭐 헥터도 안 좋았고 한승혁, 임기영 선수가 모두 좀 안 좋았죠 내용들이. 그러면 또 선발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얘기가 또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또 그러면 또 아니 불펜을 생각해봐 불펜이 문제야 아니 선발이 문제야 몸 관리는 뭐가 나을까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그 역시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그리고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로 등판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2군 혹은 3군 혹은 퓨처스에서 길게 던져놔야 여기 와서도 어떻게든 쓸 수가 그렇죠. 있어요. 예. 길게 던졌는데 여기 와서 길게 던지면 선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와중에서 최근에 퓨처스에서 선발로 나오는 선수들이 누구냐면 박정수, 뭐 고영찬, 문경찬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발 로테이션에 돌다가 하루 대체 선발에 들어가야 될 때가 시즌 돌다 보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기 위해서 불펜으로도 쓸 수 있고 우선 그래야 투구수를 늘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승혁 선수가 첫 등판이 불펜이었음에도 바로 선발로 꽂힌 이유가 뭐냐면 선발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스프링 캠프에서 선발에 맞춰서 그 선발 투수처럼 공을 많이 던져놨어요. 투구수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펜으로 시작했지만 선발로 갈 수 있는 거지. 퓨처스에서 1이닝씩 2이닝씩 짧게 끌어들이면서 많이 던져서 올라오면 불펜밖에 못해요. 그렇죠. 네. 많이 던져놔야 올라와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군에서 퓨처스 리그 등판해서 선발로 나간다? 아, 그럼 얘 올라오면 선발 쓰겠네? 이거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KBSN에서 밤늦게 뭐 대낮에도 좀 하던데 뭐 명불허전. 명불허전 거기 보면은 기아 4연속 완투 예, 경기를 예. 보여줘요. 거기에 이제 윤성민 선수가 던지는 모습이 이제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죠. 1군의 김기태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모든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건강한 모습으로 네. 그 시절 그 공을 던질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 나와 던져도 팀에 그럼요? 큰 네. 도움이 되죠. 정말로. 예. 그래서 참 이제 카운트다운 직전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 본인 표정도 좋대요. 지금 본인이 막 의욕을 보이고 있고, 윤성민 선수가 그 박흥식 감독님 표현을 빌리자면 좀 우뚝뚝하고 좀 뚱한 표정이 많은데 좀 되게 밝고 웃음도 많이 보인대요.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후유증만 없으면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실력, 딱 이 말씀을 했어요. 그 실력 어디 가겠나 이러시더라고요. 그 박광식 감독, 이렇게 작년에는 우리 이제 김진성 기자님 통해서 정혜열 지금 수석 코치님이 주로 그 퓨처스의 네. 소식을 전해 주셨고, 정혜열 지금 수석 코치님도 되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해 주시는 분이시고, 박광식 감독님도 네. 완전 시원시원한 네, 스타일. 시원시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던지고 안 아파야 돼요. 네, 던지고 안 아픈 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던지고 안 아프고 두 번 하니까 던지고 안 아프고 던지고 안 아프면 이제 챔피언스 필드에서 윤성민을 볼 수 있는 날이 그리 머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요, 뭐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어서라는 말이 잘 안 맞긴 하는데 네.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참 보고 싶은 마음이죠. 모두가 네. 동일하죠. 예. 또 내일 있을 또 퓨처스 경기 잘 아픈 데 없이 던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요 이제 그러면은 그 2012년 그 완투 4연속 완투 얘기하니까 이 선수도 자연스럽게 호호호호 예, 잠시 잊고 계셨죠? 예. 지난해 12월에 지난해 겨울에 이제 무릎 수술을 좀 받았어요. 네. 예.
일단 뭐 육성 선수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김진호 선수 얘기를 박흥식 감독님께 제일 마지막에 드렸는데 딱 첫 마디가 오래 걸린다 라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구나. 일단 뭐 전반기는 어렵다라고 하시고요. 정말 열심히는 한대요. 근데 참 뭐가 아다리가 안 맞대요. 그래서 지금 뭐 무릎도 그렇고 어깨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본인도 되게 답답할 테고, 그리고 김진우 한 사이에 이 김진우가 30대 중반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그러니까요. 나이도 결코 무시 못하거든요. 뭐 뭔가 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불운한 게 좀 있지 않나, 좀 안 풀리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우리 팀에는 임창용 선수가 참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고, 한화에서 배영수 선수도 이번 주에 굉장히 잘 던졌어요. 승리는 네. 기록하지 못했지만 되게 잘 던졌고, 또 우리가 당하기는 했지만 삼성의 장원삼 네. 투수도 굉장히 잘 던졌고, 그래서 본인이 아마 그 느낌이 가장 간절하겠죠. 네. 마지막을 한번 불태우고 싶다. 네. 나는. 장원삼 선수랑 동갑이죠. 83년생이니까. 마지막을 멋지게 네. 좀 장식해봤으면 보란 듯이 좋겠어요. 돌아와서 막 던져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은 최근에 기아가 우승한 뒤에 팬이 되신 분들은 무슨 장면이야? 하실 분들이고, 오랫동안 타이거즈 팬이신 분들은 충분히 알만한 장면입니다. 오늘 묘하게 데뷔전을 갖는 이윤청 선수 앞에 2015년 5월 2일입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는 아니었군요. 예. 오른쪽 뻗어갑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굉장히 멀리 가요. 잡질 못합니다. 우익수 키를 넘겼습니다. 아, 참, 이호신 무엇? 득점 주자 이호신 무엇? 박기남 아, 팀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 브래필 반갑네요. 예, 반갑고. 아, 민식이네요, 또 포수. 참 이게 3년 전인데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네요. 예. 민식이가 포수. 김민식 저기 있네요. 예, SK. 당시 SK. 예. 그렇죠. 요 장면. 특히나 그 강렬했던 네. 눈빛 때문에 많이들 이제 기억을 하시죠. 제가 저때 광주에 있었나 없었나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던 선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종종 이제 뭐 하나요, 이은총 선수는? 네. 라는 질문들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예. 이제 군에 다녀왔고요. 군에 다녀와서 이제 3군에서 경기를 계속 뛰었답니다. 그래서 경기를 뛰었는데 조금 이제 본인의 의욕이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하면서 종아리가 살짝 안 아이고. 좋았다가 이제 다 회복이 돼서 내일 다시 퓨처스로 합류를 한답니다. 아마 다시 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좀 박흥식 감독께서 계속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세요. 한번 써보고 싶으시대요. 계속 이제 뭐 선발은 아니더라도 중간 뭐 교체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한번 써보고 계속 좀 출전을 시켜가지고 어떤지 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로 제가 기억을 해요.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뭐, 얘기는 뭐 계속 전해져 네, 왔었죠. 그래서 뭐 그 김기태 감독님도 그렇고 박하식 감독님도 그렇고 뭐 모든 뭐 감독님들이 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은 기회 주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나 뭐 네. 이 현재 스태프들은 그렇죠. 뭐 그런 기조가 네. 굉장히 강한 네. 편이니까요. 잘하는 애들은 기회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은총 선수도 조만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파서 못 뛰었다니까요. 뭐 이제 회복해서 내일부터 합류한다니까 다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마타는 그래도 조금 안 좋았다가 돌아오는 뭐 손흥민 선수 또 이제 조금 네. 안 좋았다가 이제 퓨처스 예. 던진다고 하고. 근데 그 이윤총 선수가 실제로는 이제 그 1군에서 이 장면이랑 그 다음에 선발로 한 경기를 나와요. 그때 2안타를 치고. 근데 그 다음에는 내용이 없었어요. 네. 1군에서. 그리고 이제 말소가 되었고. 퓨처스에서도 사실은 2할 때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올라올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본인이 좀 더 보여준 내용이 없었기에. 근데 뭐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이군 퓨처스 스태프도 기대를 하고 있다니까 예. 예, 그 기회를 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자잘한 뭐 이제 그 약간 뭐 큰 소식은 아니에요. 김주찬 선수의 허벅지 통증으로 인해서 잠깐 안 나왔었어요. 예. 그 11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허벅지가 조금 안 좋아서 관리 차원에서 이제 선발해서 뺐다라는 말씀을 하셨 12일이었나 하여튼 그 말씀을 이현정 선수 하셨었는데 91년생이요. 예. 그 일단 그 검진 결과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왔고요. 이제 그 트레이너분 얘기로는 이제 김주찬 선수가 이제 양쪽 햄스트링 그 허벅지 뒤쪽이 조금 다 안 좋은 상태로 이제 뛰다 보니 이 최근에 또 김주찬 선수가 많이 뛰었죠. 주전으로 계속 꾸준히 그리고 일루 수비도 많이 보고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피로가 쌓이면서 이제 그쪽이 다시 조금 안 좋아졌다가 이제 검진을 받아보니 뭐 괜찮다라고 하고 왼쪽 같은 경우는 무릎도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이제 무리를 하고 좀 피로가 쌓이고 하다 보면 뭐 번갈아가면서 조금씩 안 좋고 하면 이제 어쨌든 계속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래도 이제 사실 81년생이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38 예. 우리 나이로 38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이 정도 선수가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거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천 선수가 또 이렇게 많이 뛰기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많이 써야 되는 스타일의 야구를 하는 선수다 보니 좀 피로가 누적이 되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데 뭐 내일부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세현 선수 좀 빠르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거요? 김세현 선수. 김세현 그거 저 주실 수 있나요? 이거요? 네. 드릴게요. 네. 예전에는 이거 타이핑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요새 네. 타이핑 해주시는 갤러분이 없으셔가지고 어디 갔냐, 김세현? 저도 한 5마타 뗐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 적어놓고 뭐 그럴게요. 한 며칠 좀 마음 좀 멘탈 좀 다스리고 마음 좀 추스르고 뭐 박형식 감독님이랑 얘기도 좀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안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한 목요일 17일 5, 6, 화수 17일 정도 퓨처스 등판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서 괜찮으면 1군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1군에 올리는 건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예. 갈 수도 있다라고 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 예. 상황인 겁니다. 예. 두 번 얘기. 뭐 2, 3년 지나면은 30대 중후반 선수가 너무 많아서 2, 3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네. 이 팀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네. 2, 3년 후는 그때 가서 걱정하셔도 됩니다. 이거 2, 3년 후가 지나면 10개 구단 전부 다 30대 중반 선수가 많아집니다. 예. 다 달라져 있습니다. 2, 3년 전으로 예, 돌리면은 갓경원 이야기 나올 때고 그때 예. 예.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예. 심동섭 선수는 등록되었습니다. 내일부터 1군에서 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버나디나는 진짜 도루는 해요? 네. 홈런도 쳐요? 네. 또 호수비도 보여줘요? 네. 근데 내야 땅볼에 걸어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러면서 쩔뚝거릴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버나디나 선수는 기본적으로 걷는 자세가 좀 저는 걸음이에요. 약간 삐딱한. 네. 그 장세용 트레이너께서도 처음에 봤을 때 다리를 절드래요. 이거 좋다. 외국인 타자가 왔는데 누가 뽑았어? 네. 어떤 놈이야? 네. 그래서 자기 처음에 보고 좀 놀랬대요. 그래서 걷는 자세가 좀 이상하더라. 뭐 이럴 때. 근데 그게 제한테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러니까 나오네. 네. 그러니까 걷는 자세가 애가 절드래요. 그래서 누가 뽑았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 원래 저렇게 걷더라. 그 사실 이렇게 좀 걸을 때 이렇게 좀 성큼성큼도 아니고 그 좀 이렇게 쩔뚝쩔뚝 걷잖아요. 근데 흑인 수액이. 예, 이렇게 약간 소액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리듬감을 예, 타는 약간 선수 맞아. 걸어요. 네. 예. 그 좀 이상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빵 터졌네. 예, 원래 그렇게 걷는 거였고 대신에 뛸 때 잘 뛰잖아요. 뜰 때 엄청나 또. 땅 치고 다다다다닥 하나 둘 셋 네 걸음 정도 지나가면 탄력 확 붙어서 쫙 치고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확실한 선수예요. 그리고 그 흑인 특유의 탄력도 갖추고 있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땅볼 치고 좀 안 뛰는 것 같다. 뭐 이런 뭐 저도 이제 그 말을 아주 안 들은 건 아닙니다만 그 뭐냐 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 선수가 타격감이 엄청 좋고 해서 잘할 때는 그런 거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못하고 그러면 저 새끼 또 뭐하냐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거든요. 나바로였나? 예. 아니 나바로는 원래 안 뛰네요. 예. 그래서 약간 그 특히나 걷는 자세 때문에 좀 오해가 더 증폭되는 케이스가 된 것 같고. 근데 예. 이제 버나디나를 저도 그러니까 참 그게 보기 싫죠. 특히나 병살 타고 나올 때 걸어가고 있으면 진짜 화가 저는 그 계속 보고 있잖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버나디나 여기까지 나와요, 네. 진짜. 근데 또 그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버나디나가 이제 84년생이고 나온다 하면은 경기를 어지간해선 다 뛰잖아요. 네. 풀 경기 진짜 웬만하면은. 근데 LG 가르시아가 지금 햄스트링 나가지고 한 달째 우리랑 뛰고 그 다음에 못 나왔어요 아직.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예. 어려운 문제예요. 100이 싫을 거냐 그래도 꾸준히 나와서 치는 거냐 아니면 보기는 좋은데 한 달 동안 못 볼 거냐. 조금 복잡한 예, 문제인 것 묘하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버나디나 나름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예. 같다는 생각은 저는 예.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선수 같은 경우는 아프면 물론 외국 선수한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내 선수 같은 경우는 아프면 뭐 마사지 뭐 치료도 받고 해서 기다려 주잖아요. 좀 같은 경우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심하다 그러면 여차하면 교체도 할 수 바이바이죠. 있는 거고. 바이바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좀 챙겨야 된다는 걸 외국인 선수들은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가 뭐 야구가 뭐 만사 귀찮아서 안 뛴다 뭐 이런 개념은 또 아니니까요. 뭐 워크 핵시이 예. 안 좋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일찍 나와서 배트 돌리는 친구예요. 네, 그 얘기 예. 들었네요. 근데 특히나 좀 놀라운 건 1번 타자로 나와서 스탯이 되게 달라졌어요. 출루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네. 타율하고 갭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근데 올해는 또 1번 타자 스타일이 되게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KBO 리그에 와서 1번 타자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네. 작년에 1번 타자로 적지 않은 타석을 소화를 했었고 그리고 3번 타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1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타순에 맞는 롤을 알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 맞게 따다닥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진짜 근데 뛰는 거 보면 그러니까 훈련 전에 이제 걷는 거 보면 저도 처음에 그 생각했거든요. 어디 불편한 선수를 데려온 거 아닌가 처음에. 아 근데 그 네. 누구야 우리 그 장세용 측에서 처음에 걷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그거 하셔가지고 그 멘트가 워딩이 너무 네. 웃기다 진짜. 그게 자기한테 일상적인 거더라. 그 말씀이 참 그랬는데 어쨌든 저도 처음에 봤는데 키도 되게 크고 진짜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그쵸. 비율도 좋고. 근데 TV로만 봐도 네, 그런데. 걷는 게 약간 왼쪽 다리가 뒤꿈치를 안 딛고 앞꿈치로만 걷는 느낌 있잖아요. 왜 건들건들하니. 이상해. 네. 그게. 뭐지 이랬는데 딱 치고 그때 첫 경기 가서 작년에 삼성이랑 개막전 했잖아요. 네. 딱 치고 뛰는데 딱딱딱딱 다다다다닥 근데 금방 이루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양현종님 초반에 못했을 때 불쌍해서 내려오셨어요. 뭐야? 아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걸음걸이가 있어요. 그래, 예.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네.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니까 우리가 예. 이 얘기를 웃으면서 하고 예. 크크크크가 올라오지. 예. 근데 진짜 막 난리 버거지 같이 하고 예. 있는데 맨날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저희도 좋은 소리가 안 나가죠 예. 그게. 아까 나바로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나바로가 못했으면 맞아. 예를 들어서 나바로가 못했으면 지금 뭐 제가 지나간 얘기처럼 원래 안 뛰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나오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선수가 되어 있겠죠. 근데 잘 치니까 뭐 잘 이렇게 쳤어. 용서가 된 케이스고. 맞아. 아 근데 나바로 논란이 있었을 때 이제 삼성 팬들 논란 지는 거 보고 아니 저렇게 잘 치는데 뭘 땅 볼 때 좀 걸어 다니면 안 돼?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씨, 우리 팀 외국인 선수가 저러니까 미치겠어. 솔직히. 그 뭐 짧게 혹시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양현종 선수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는 그때 완투 2번을 하고 나서 구단에서 김기태 감독님도 그렇고 트레이닝 파트도 그렇고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였죠? 지난 화요일 날 두산전 10대 0으로 이긴 날 그날 6과 3분의 2이니 98구를 끊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날 게임 전에 이제 감독님께서 그 어느 정도 좀 투구수 관리 보면서 이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100구 안쪽으로 뭐 98개면 100개 거의 가까이 던지긴 했지만 어쨌든 100구 안쪽으로 끊어서 사실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는 7이니 끝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넉넉히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관리하면서 빼줬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경기도 또 등판 그 순서대로 하면 일요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원래 헥터가 원래대로라면 그쵸. 일요일 토요일 헥터, 일요일 양현종의 순서였죠. 그러니까 양현종 순번이라면. 선수가 4일 휴식 후 일주일에 2번 네. 나오는 원래 주간이었는데 비가 왔죠. 그렇죠. 화요일 날 등판하면 일요일 날 등판하니까 4일 휴식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는 편이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양현종 선수가 완투 2번 있었고 좀 부침 있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마침 토요일 날 경기 부진이 토요일 날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양현종 선수가 1월 등판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죠. 이틀을 더 쉬게 됐고. 그렇죠. 근데 12일 날 경기 전에 이제 취소 결정이 되기 전에 김민태 감독이 만났을 때 오늘 만약에 취소가 되면 내일 선발은 헥터로 가나요? 아니면 양현종 그대로 가나요? 그랬더니 헥터 그대로 갈 거라고. 취소가 되면 양현종 이틀 더 쉴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네, 있는 네, 물론이죠. 모습입니다. 예. 누구보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투수이기도 하죠. 뭐 이런 얘기 마지막 얘기 재밌네. 요거는 이제 그게 10일이었나. 하여튼 광주에서 나왔던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많은 관심사가 이제 양현종 김광현 맞대결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순서가 화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고 그럼 그 다음 주가 토요일이 되고 김광현 선수가 재활 등판을 하고 언제 복귀하면 이렇게 아다리가 맞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여러 제 이제 SK 담당하는 후배도 양현종 언제 뭐 등판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김희태 감독님한테 혹시 양현종과 김광현이 선발 맞대결 할 수도 있다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날짜가 맞으면 붙는 거다. 날짜가 돼서 그 순번이 맞아가지고 되면 나는 콜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거의 크게 부담감 거부감 없으셨고 그러니까 양현종이 부득이하게 뭐 좀 안 되거나 뭐 이래서 뭐 그건 할 수 없지만 일부러 바꾸거나 그러진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매치가 여전히 가능하긴 해요. 일요일 날 양현종 선수가 나오고 특히나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주중에 넥센 고척에서 해가지고 우치가 100%안 되죠. 예, 100%는 아닙니다. 99%. 예. 그렇죠. 돔에서도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예. 돔 문제가 아니라 비가 밖에 너무 많이 내리는 예. 경우 일본에서도 보면 취소를 시키더라고요. 예. 근데 돔인데 무슨 일본이하고 취소가 됐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너무 비가 밖에 너무 많이 와서 오는 길이 사나우면 취소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예. 예. 이제 뭐 그런데 이를테면 김광현 선수가 일요일 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있어요. 가능성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SK 역시 주중에 뭐 우치가 되고 그러면 네. 또 약간 유동적이라 가봐야 알죠. 뭐 이런 거는. 네, 그 영화 퍼펙트 게임 보면 그 손동열과 최동원의 맞대결이 엄청 뭐 화제가 되면서 막 그 당시 신문 막 일면에 막 대문짝이 들어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롯데인가 어디가 우치가 되면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맞대결을 했던 그 영화의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뭐 지금 뭐 대놓고 직접 비교는 어려운 투수들이긴 합니다만 워낙 대선배들이고 레전드들이니까 근데 현 시대의 레전드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양현종과 김광현은. 그럼 이 둘이 붙는다라는 거는 진짜 빅매치가 되겠죠. 재밌지. 네. 어떨까? 누가 더 강할까?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주 이제 거론이 되는 누가 더 좋은 투수냐. 네. SK 팬이라도 옆에 있으면은 진짜 뭐 2시간은 순삭되는 이건 아주 주제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길 이병진님이 또 팬가입 해주셨고 리겔님이 또 감사합니다. 양현종 선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부터 양한 한승혁 그리고 양한 그다음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임기영. 양한 임팩한 아, 그쵸. 예. 아니 핵 알겠다. 양한팩 임핵. 그쵸. 오케이. 맞아요. 우렁차시다. 산체스 불펜이 아니라 하도 오랜만에 나와야 돼서 그게 그렇게 돼서 그냥 하루 잠깐 나온 거예요. 본인이 나오고 싶다고 했었다고 하더만요.
자, 사인볼 당첨자를 찾아봅시다. 참여 마감.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이 한 591분이 밖에 장 하나가 피곤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슬슬 집에 가고 싶어요. 어우, 되게 아슬아슬했다. 자, 우선 아무나 번호 하나 찍어주시죠. 김대 이거 게시판에 좀 올려줘. 헥터는 그 취재 내용에 없었어요. 헥터가 일요일날 던졌기 때문에 일요일날 경기 끝나고는 취재를 하기가 네. 어려워요. 네, 일요일은 다들 이제 뭐 집에 가기 바쁘기 때문에 312표니까 312번 한번 가볼게요. 312번 가서. 나 오늘 엄청 힘들어했는데 채팅창에 어쩜 그렇게 사납게 그런지. 자, 312번 K22117701님 계십니까? 정말 낯선 아이디네요. 네. 잘생기신 기자님 안치홍 선수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가 잘생겼다는 건지. 아니 없어요. 너무 빨리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K22117701. 아, 이렇게 만장일치로 없기를 바라는 거는 당연하죠. 중국인들이 이렇게 쓰죠. 중국인들이라면 꼭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아,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아, 계시네. 근데 저분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선 양현종 선수 찾아보죠. 우선 번호 한번. 그러면 33번이요. 33번인 대신에 양현종 선수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얘기했어요. 헐. 오늘 닉네임도 왜 이래? 시스르시스 코님 WNSRUTT WN 준 R 계세요? 33번. 아, 미안합니다. 잘못 봤네요. 코님 아니네요. 네. 넘버원 롯데님. 넘버원 롯데님 없네요. 하필 또 없대요. 네, 미안합니다. 잘 못 봤습니다. 네. 다시. 우리 매니저가 없대요. 이거 고르는 것도 어렵네. 500번. 아, 그리고 아까 그분은 빨리 얘기하세요. 그 맨 처음에 당첨되신 분. 그래야 인정합니다. 500번. BJ 소대수님. 아, 이분은 좀 종종 오시는 분이야. 양현종. 딱 맞아 떨어졌네. 계세요? BJ 소대수님 계세요? BJ 소대수님 계세요? 나멜이 들어와요. 저거 당겼는데? 열어줘. 자러 갔어요. 번호도 모르면서 뭘 눌러. 이제 끝나가요? 끝나가. 아이고. 나도 이벤트 참여했는데. 이벤트 참여했다고? 아, 그래서 로그인했구만. 뭐야, 직회는 또 왜? 직회가 왜 어디 있는데? BJ 소대수님 계세요? 안 계신 모양인데? 계세요? 없어. 여기 있습니다. 무엇? 클릭 뽑아요. 다음. 기자님 도입해요. 아니 근데 첫 번째 분 어디 가셨어? 첫 번째 분. 첫 번째 분도 없죠 지금. 두 분 다 없죠.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몇 번 했더라? 312번이요. 312번 했어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312번 골랐죠. 계세요? 그분도 없어요? 자리 있어야 돼. 아니면 나 여지 없어. 책임은 진짜. K님 여기 있어. K22111701 이분 맞나? 이거 또 다시 봐야 돼. 그 사이에 닉을 바꾸는 양반들이 있더라고. 제가 장난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있더라고. 맞아 있어. K2211 있으시네. 여기 계시네. 네, 있으시네요. 자,
쪽지로 K님은 예, 쪽지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죠? 예, 좋은 게 좋은 거. 예. 좋은 게 좋은 거 아시죠? 예. BJ 소대수님은 계세요? BJ 소대수님 계세요? 지난번에 당첨되신 우리 화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밴드에다가 밴드가 아니라 팬카페에 또 다른 데다 이제 올려놓으셨더라고. 없어? 자 또. 그럼 장 하나가? 행운의 주인공. 네, 하나 정해주시죠. 안치용? 응. 양현종 선수께 아직 112번. 112번. V 113을 해야 되나? V13. 뭐 어떻게 할 거야? 113. 아니 V12를 이제 향해 가는 거야? 어. 그럼 112. 112. 112. 장하나의 선택을 받은 분은 112. 기아 야구 우승님. 이분도 자주 오시는 분인데. 오, 저분 자주 오시는 분. 안치홍 선수 거잖아, 근데. 지금 맞는데, 누가 안치홍? 없지? 양현종 선수가 없잖아요? 아까 K 둘들 그분이 양현종 아니었나요? 맞아. 정신 차려. 잠깐만. 김대희. 아, 양현종이 양현종이 없어. 없대. 그래, 양현종 선수를 뽑아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위에 있는 사람 뽑는 거다. 그래.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양현종 선수. K님이 안치홍 사인볼이었죠. 누가 남자 두 분만 있어서 조명도 안 켜고 방송을 해. 너무한데 기자님을 지켜줘. 덥기만 하지 뭐. 아니 괜찮아요. 우리는 네. 에어컨 켜는 게 중요해. 네. 뭐 지킴을 당할 만한 그런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네. 이거 나베리가 한 번 더 뽑아줘. 몇 명까지 있어요? 591. 486. 486. 이제 위로 올라가요. 위로. 그냥 상단으로 올라간다 이 소리요. 486. 제발 486. 가입하시는. 세월 하트님 오. 계세요? 세월 하트님. 세월 하트님. 뻥친다. 여기요 정말. 극혐 진짜. 세월 하트님. 10 없대. 9 8 없는 듯요. 그럼 위로 올라갈까? 어우 기아님. DZY05040님. 이거 누가 책은 왜 걸었어? 저 낙낙이 뭔가 했더니 낙이라고 낙낙이구나. 책은 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돼, 방법이. 책임 30초가 저분은 엄청 길겠다. 그냥 내가 여기서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다른 분으로 하자.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트와이스가 뉘신지는 압니다. 근데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몰라요. 오. 예. 누구예요? 여기 계시네. 저분 두 개로 또 들어가 계시네. 다시오는 뭐? 예. 당첨되신 이 두 분은 쪽지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반드시 빨리 보내주실수록 빨리 받으십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뭔가 앞에 없으시네요. 무슨 말이에요? 팬이 아니구만. 팬가입을 안 하셨다는 거지. 에헴. 더 뭐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좋은 게 좋은 거다. 서로 그래야 기분이라도 좋은 거다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팬가입 아니니까 당첨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빡빡이 걸고 싶지 않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이거 돈 벌려고 오늘 방송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안 터지거든요. 그 정도. 기자님 그거 안 나와. 진짜 난 돈 벌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오늘은 돈 벌려고 월요일 날 하는데 안 돼요. 내가 지금 어제 야구 끝나고 2시간 넘게 이거 그러니까요.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재밌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대신 제 방송 많이 저도 봐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기자님 너무- 진짜 대본을 다 뽑아오신다. 이거 강상 기자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거를 진짜 맨날 인터뷰 수첩에다가. 와. 취재를 하신 거를 이거 다시 이렇게 쳐오신다니까? 강상 기자님 보고 계세요? 진짜 맨날 막 수첩에다가 막 가려 쓰셔가지고 본인도 못 찾아. 뭐 정은 오늘 어디다 써놨더라? 아뭐 있는데 잠깐만요 막 이러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야 깔끔하게 와 진짜 오 장난 오 진짜 어머 웬일이니 어머 이거 진짜 저기 어머, 제가 진짜 강산 선배보다 제 후배예요. 어머 진짜 아, 근데 뭐- 강상 지금 보고 있어요 강상 기자님? 엠팍에 좀 적어주실래요? 진짜 레알 우리 그래도 또 마지막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기님, 추대감님, 0814님, 넘버 38 기영이님, 염다님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풍선 모아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우리 스타뉴스의 김동량 기자님 모시고 기아 타이거스 이야기 나누는 오마이 타이거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미리 홈페이지에 적어 놓으시고 짧게 뭐 인사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정보 전달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충분히 표현해 주세요. 예, 그런 거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주시고 현장 나가셨을 때도 항상 이런저런 거 얘기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 와 네 감사합니다. 라이나 의견님 감사합니다. 나리용 라인 나오기 하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지하철 타고 가셔야 되니까 예. 서둘러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